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5번째 이야기. 1983년 자대 업무가 시작되다. 우리 중대 각 소대는 1983년 새해를 각각의 격오지 경계 파견지에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자대를 떠나 각각의 임무지에서 경계 근무만 하면서 우리는 본연의 임무와 업무를 잊고 한 달여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로 돌아와 교육사단 부대원으로 본연의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이라고 돌아왔으나 떠나 있었던 한 달여 시간의 간극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인지 또는 대대장이 바뀌어서인지 왠지 생소한 느낌도 들고 우리 앞에 놓인 과업들이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격오지 경계 파견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은 날마다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보초 근무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사단 부대원인 우리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것입니다. 보초 근무도 힘든 업무이지만 우리들의 교육과 훈련에 비하면 먹고 노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평소 자대 생활은 훈련소 생활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 과목보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해야 했으니 훈련소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자대 생활이었지요. 하루 8시간 빠짐없이 짜여진 일정표대로 학과 출장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색정찰이나 매복 등 실제 작전에도 투입되어야 하고 또 야전에 나가 공방을 벌이며 실전을 대비한 야전훈련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 중에 경계 파견을 나가서 보초 근무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꽃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휴가, 면회 다음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격오지 경계 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 파견 뒤에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금방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옛말처럼 경계 파견의 달콤함 뒤에는 쓰디쓴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숙제로 오롯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엄정한 내무생활과 날마다 칼같이 행해지는 일석점호와 여러가지 통제가 뒤따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ATT나 RCT 같은 측정훈련은 어떤 경우라도 참여해야 했고 이를 대비한 각종 훈련들도 밀린 숙제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에 파견 생활 1시간만큼 더 바쁘게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대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느슨해진 마음은 톱니처럼 돌아가는 자대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83년 1월 25일 화요일, 우리 중대는 한 달여 파견 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복귀하여 모든 중대원들의 얼굴을 보며 늦은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에 헤어졌다가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파견 후 정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손보지 못했던 개인 보급품 및 장비들을 수선하고 내무반과 막사 주변을 청소하고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은 보급경제 확인감독의 날로 우리의 모든 물품에 대한 인사계 재물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보급경제 확인감독의 날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개인 보급품에 대한 일제 재물조사를 통해 보급품 수량과 상태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훈련이나 다른 일정 등으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12월에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달 만에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랜만에 실시되는 재물조사에 인사계는 물 만난 고기처럼 설쳤고 많은 사람들이 보급품 정비 불량 지적을 받고 얼차려를 당했습니다. 자대에 돌아왔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추워 연병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내무반에서 검열 받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지금은 부사관이라 부르는 하사관단에 의한 내무사열이 있었습니다. 즉 대대 내 각 중대의 선임하사들이 다른 중대에 가서 내무검열을 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되는 내무검사지만 그동안은 중대장에 의한 내무검사가 주로 실시되었고 간혹 대대장이나 연대장에 의한 내무검열은 있었어도 하사관단에 의한 내무검열은 내가 군생활하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임하사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대대에서 배려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월 30일 일요일에는 눈이 내려 부대 주변 제설 작업을 했지만 다행히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양구터널 제설 작업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연병장 제설 작업을 하고 교회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내일 전역하는 포분대장 박아무기 하사의 송별식이 있었습니다. 박 하사는 다른 중대에서 근무하다가 제1하사관학교에서 보병분대장 교육을 받은 뒤 하사를 달고 1981년 6월경에 우리 소대 포분대장으로 전입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이분대장 이하무기 하사와 함께 왔는데 이 하사는 박 하사보다 2주 뒤에 전역했습니다. 박 하사는 말수가 적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사와 병들 간의 알력도 있고 심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 하사나 이 하사 모두 우리 병들과 잘 어울렸고 분대장이라고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대는 그런 갈등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생을 하다가 영광에 전역을 하는 박 하사에게 나는 환송사를 써주며 진심 어린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날인 3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갑자기 진돗개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진돗개 비상은 비상 출동을 점검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 상황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비상군장을 꾸려 집합한 뒤 출동하여 공리지역 일대 수색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진되어 온 저녁 식사를 현지에서 하고 곧바로 매복으로 전환하여 공리 뒷산에서 밤 10시까지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실탄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상황은 아니고 비상점검 차원으로 발령된 비상인 것 같았는데 그냥 어영부영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수색 정찰과 매복이었습니다. 확실히 자대에 복귀해서 노도부대 소총 중대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198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병장 시절도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노도부대 소총중대 사병 생활이 어디 가겠습니까? 달라질 것 없는 교육사단 말단 소총중대의 사병 생활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탈 없이 몸 건강하게 무사히 전역하는 그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